오늘 김건희 특검이 발표한 수사 결과는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왜 그토록 특검을 반대해 왔는지를 잘 설명해 줍니다. 김 씨가 재판에 넘겨진 혐의는 9개에 달합니다. 검찰이 무혐의로 털어준 디올백 사건도 뒤집어졌습니다. 특검은 마지막 브리핑에서 김 씨가 대한민국 시스템을 크게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김지웅 기자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3대 특검 중 가장 많은 16개 수사 대상을 가지고 출범했습니다. 7월 2일 지나치거나 기울어지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특검은 수사 개시 한 달 만에 김건희 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수사 잘 받고 나오겠습니다. 김 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헌정사상 최초로 구속된 전직 대통령 부인이 됐습니다. 특검은 총 20명을 구속하고 66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디올 가방 사건을 마무리하였고 김건희가 고가의 명품과 그림 등 각종 금품을 수사한 사실을 새롭게 밝혔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사건은 9개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명태균 공천 개입 사건, 통일교 금품 수수 사건은 이미 15년이 구형돼 1월 28일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후 특검은 김건희 씨가 국민의힘 경선에 개입했다는 통일교 집단 입당 사건을 추가 기소했습니다. 채용 청탁과 엮인 서희건설 반클리프 귀금속,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금거북이, 그리고 공천과 연결된 김상민 전 검사의 그림, 이권과 연루된 바쉐론 시계도 기소됐습니다.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디올백 사건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검은 아무것도 아니어야 하는 대통령 부인이 공적 시스템을 무너뜨렸다고 했습니다. 대통령 배우자의 권한 남용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공적 시스템이 크게 훼손되었음을 여러 사건에서 확인하였습니다. JTBC 김지윤입니다. 비상계엄이 1년하고도 한참이나 지난 오늘에서야 중요 임무를 맡았던 사령관들 징계 결정이 처음 나왔습니다.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두 사람은 파면됐습니다. 군인 신분이 박탈되고 연금도 절반이 깎이는 가장 높은 징계입니다. 반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파면보다 한 단계 낮은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윤세미라 기자입니다.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이 군에서 파면됐습니다. 불법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해 12월 3일 밤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각각 정치인 체포와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핵심 인물들입니다. 막상 비상계엄이 걸리고 나니까 저도 당황하고 혼란스러워서 제 머릿속에 있는 말을 실수로 얘기했다니까요. 대통령이 4명이 1명씩 들고 나오라는 말을 하면서 체포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했죠.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한 뒤에도 서울로 군인들이 탄 이른바 계엄버스를 출발하도록 지시한 고현석 전 육군 참모차장도 파면됐습니다. 파면은 군 인사법상 가장 무거운 징계 처분입니다. 군인 신분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물론 군인연금이 절반으로 깎이는 등 예우도 크게 줄어듭니다. 계엄 당일 707 특임단 등 소속 부대를 국회에 투입한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에겐 파면보다 한 단계 낮은 해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국방부 징계위는 당초 곽 전 사령관에 대해 파면을 의결했지만 법정에 나와 윤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를 증언한 점 등이 참작돼 감경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행정처분과 별개로 이들 사령관이 받고 있는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 재판은 계속 이어집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1330일 만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청와대로 출근했습니다. 대통령을 상징하는 봉황기도 개양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가장 먼저 청와대 지하 벙커를 찾았습니다. 국가안보와 재난대응의 컨트롤 타워입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탄 차량이 청와대 정문 앞에 도착하자 지지자들이 환호합니다.
푸른 기와가 덮인 본관에 내린 이 대통령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과 차례로 악수를 나눴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집무실을 옮긴 뒤 청와대로 첫 공식 출근한 겁니다. 대통령이 청와대로 출근한 건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 이후 1330일 만입니다. 이거 공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2층으로 가보세요. 이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 본관 2층 집무실에서 참모들로부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받았습니다. 이어 청와대 지하 벙커로 알려진 국가안보실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찾았습니다. 국가위기 상황을 상시로 감시 대응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 등이 열리는 핵심 시설로 새롭게 정비된 곳입니다. 청와대 복귀와 동시에 재난, 안보 등 국가위기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군 통수권자로서 그리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체제가 유지되고 있고 그리고 얼마나 정비가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의미에서 이제 행보를 하셨다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이 대통령은 이후 언론인들의 취재 공간인 청와대 춘추관 기자실을 깜짝 방문해 인사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을 상징하는 봉황기는 오늘 0시를 기해 용산에서 내려진 뒤 청와대에 다시 개양됐습니다.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과 업무 표장도 모두 청와대로 바뀌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JTBC가 쿠팡 내부 제보자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쿠팡에서 일하다 숨진 장덕준 씨 증거를 파기했다는 점을 폭로한 인물입니다. 그 폭로 뒤 쿠팡은 이 제보자가 왜곡된 정보를 퍼뜨리고 있다고 역공하기도 했습니다. 쿠팡에서 증거 파기는 일상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쿠팡 물류센터에서 20대 청년 장덕준 씨가 숨졌던 2020년 10월, 고객 정보보호 책임자였던 내부 고발자 A 씨는 당시 CCTV 영상을 살피란 지시를 받았습니다. 실제 업무가 과중했는지 확인하란 겁니다. 결국 직원들과 함께 숨진 장 씨가 찍힌 CCTV 영상을 며칠에 걸쳐 분석했습니다. JTBC가 입수한 당시 영상 검토 기록엔 장 씨의 행적이 초단위로 상세히 적혀 있습니다. 음료수 마시고 즐겁게, 동료 한 명과 휴게 마치고 등 과로사가 아니었단 걸 부각하기 위한 표현들이 대부분입니다. A씨는 CCTV를 검토하는 내내 눈물을 참기가 매우 힘들었다며 방금 세상을 떠난 젊은 노동자가 화면 속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을 분석하고 있다는 사실이 나를 슬프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A씨는 김 의장과의 통화에서 고인은 실제로 열심히 일했다. 김 의장이 요구하는 건 이전까지 고려해온 CCTV 사용 목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김 의장은 격분했고 메신저로도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A씨가 이 메신저 대화를 저장하게 된 것도 당시 김 의장의 반응이 충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A씨는 장덕준 씨의 부모님은 자녀를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으로 키웠지만 나는 그 사람의 본질이 체계적으로 지워지는 모습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또 장 씨의 아버지가 아들은 기계처럼 일했다고 언급했는데 우리 모두 실제 그 모습을 정확히 보았다고 전했습니다. A씨는 기록을 생성하지 않거나 증거를 파기하는 일은 많은 사업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며 그것은 쿠팡에선 일상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JTBC 이희령입니다. 어제 저녁 경기 가평군에서 9살 아이가 풀빌라 수영장 배수구에 팔이 끼어 숨졌습니다. 지난달 강릉의 펜션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는데 허술한 안전 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송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 가평군에 있는 한 키즈 풀빌라입니다. 어제 저녁 8시 35분쯤 9살 남자아이가 물에 빠져 의식을 잃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아이가 수영장에 들어갔다가 배수구에 팔이 끼이면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조대가 도착했을 당시 수심은 55cm 정도였습니다. 수영장 바닥에 설치된 그 여과 장치 있잖아요. 거기에 빨려 들어가면서 5분 정도 입수했다가 자체 구조됐다고 하거든요. 아이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경찰은 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포함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강릉의 한 펜션과 지난 2월 고성의 풀빌라 수영장에서도 각각 1살과 생후 10개월 아이가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체육시설업으로 분류되는 수영장엔 수상 안전요원 배치 등의 의무가 있지만 풀빌라 등 소형 수영장은
숙박업소의 부대 시설이라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무인 키즈풀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에서 점검도 하고 풀빌라 같은 경우에는 또 그렇지는 못하거든요. 제도의 사각지대가 항상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안전 의무 기준을 보다 촘촘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JTBC 송혜수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